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경실련이 부산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해 다음 총선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과다 보유 등이 가장 많은 지적사항으로 꼽혔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차림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8만여) 명이 발길을 돌렸던 새해 카운트다운 드론쇼 취소 사태와 관련해 지자체가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선을 2달가량 남겨두고 부산경실련이 부산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의원 자질 검증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각 정당이 공천에 이를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검증한 기준은 의정활동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과 주식 과다 보유, 의정활동 성실성 등 8가지였습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과 존재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공천을 막고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게 함으로써 경실련이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판단한 의원은 1명, 부산 진구을 이헌승 의원입니다. 검증 기준으로 잡은 5억 원을 넘는 7억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모두 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정 활동 중 얻은 정보를 활용한 주식 보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실련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보유 주식이 해마다 감소해왔고 21대 의정 활동 중 신규 매입은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종원 의원과 이주환 의원, 전봉민 의원도 과다 주식이 지적됐지만 이들은 모두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공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을 2건 이상 소유한 14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위험성과 함께 부동산 정책 결정에 따른 시장의 비정상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 밖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과 기록이 있는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천검증 촉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은 의원은 조경태 의원과 박재호, 전재수 의원입니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또 사건 피해자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부산의료원에서 시행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권역별로 확대합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광안대교 난간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고공농성을 벌인 A씨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입니다. 정부가 국가폭력을 당한 이들을 외면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불황인을 수용한다는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민간시설에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등을 자행한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1975년부터 10여 년 동안 수용된 인원만 3만 8천여 명, 이 중 확인된 사망자는 657명에 이릅니다. 부산시는 지원조례 개정과 함께 예산 27억 9천만 원을 편성해 올해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입니다. 위로금 500만 원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 연간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기존 부산의료원 등 8곳으로 늘어납니다.
C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혹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지 35년 만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과일 사기가 겁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차림 물가가 급등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과일, 채소류 매장이 한산합니다. 물건을 들었다가도 가격표를 보곤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되면 8개, 9개 정도 되면 10,000원, 1,900원 이래 주면 샀는데 지금은 3개 그 가격인 기래. 그러니까 곱이 더 올랐는 거래. 뭐 사 먹어야.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선물 세트에 든 배 1개가 10,000원. 일반 사과도 할인전 가격이 5,000원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오른 과일값이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특히 과일뿐만 아니라 대파 등 채소류도 덩달아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잦은 비와 최근의 한파 등 날씨 탓이 큰 요인입니다. 때문에 차례상 비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조사 기관 두 곳이 조사한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24에서 28만 원 선, 대형마트는 29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설 명절과 비교해도 약 5% 이상 오른 비용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산지 직거래 등 다양한 방법의 물량 확보로 손님 끌기에 안간힘입니다. 설을 앞두고 명절 인기 과일 선물 세트인 사과배 선물 세트 가격이 지난해 설보다 30에서 40%가량 상승함에 따라 사전 계약을 통한 물량 확보 및 산지 직거래를 통해 설 과일 물가 가격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6개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율을 최대 30%까지 늘려 차례상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8만여 명이 발길을 돌렸던 새해 카운트다운 드론쇼 취소 사태와 관련해 지자체가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광안리에는 청룡 현상을 표현할 드론쇼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8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대에 달하는 드론은 띄우지도 못했고 강성태 수용구청장이 사과문으로 새해를 시작했었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관할 지자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용구는 드론 공연 시 사용한 주파수 대역에 공공 와이파이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드론을 띄우지 못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나 명절 같은 특별 공연 날에는 5개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일시 정지시켜 드론 공연 시 네트워크 가부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현재 광안리 백사장 인근에 설치된 수용구 공공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광안리 해변 전역에 설치된 수용구와 부산시 주요 통신사 프리 와이파이도 대상입니다. 매주 광안리에서 토요일 열리는 상설 드론쇼는 제외됐고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3대 특별 공연에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특별 공연은 오는 2월 설날과 추석 그리고 카운트다운 행사입니다. 특별 공연 시작 전 3시간과 시작 후 1시간으로 모두 4시간 동안 공공 와이파이 사용이 일시 정지됩니다. 또 2,000대 규모의 본 공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30분 이내에 예비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제 관광 도시에 걸맞는 행사 준비로 이제 더 이상 부산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선 안 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세관이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혐의로 러시아인 A씨와 한국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 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 나라 수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51억 원 상당의 자동차 37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로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2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 통관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세관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합니다. 또 수출 화물 선적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는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24일 부산 진구와 수영구 등에서 180억 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3년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 건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따스히 위로하는 말과 문서도 전해 법정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장보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소문에 알게 된 피해자들만 200여 명, 모두 집주인 최모 씨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탄원서를 써주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해주겠다는 발언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라는 사람까지 연락이 와서 사람 마음을 우습게 알고 가지고 놀려고 드니 이 참담한 마음을 어디 가서 토론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지 1년째, 큰 기대 없이 1심 선고를 기다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원서들 중을 다 읽어보시고 몇 가지만 추려서 읽어보는 과정에서 싸우는 동안 같이 움직였던 피해자의 이름들이 나오고 이제 그분들이 서로 공유하지 못했던 그런 깊은 사유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보증금 중에는 생애 첫 대출금, 월급의 일부 등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며 이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인생의 출발선에서 주저앉아 망연자실 울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공판 내내 사죄,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사죄와 용서는 법원에 구하는 게 아니라며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한 바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 이후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문서를 전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박 판사는 미국 화가 밥로스의 말을 인용하며 인생은 어둠과 빛이 반복된다고 언급하고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사회 시스템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라 위로했습니다. 작은 사고 정도로 치부했던 부분을 이제 재판장님이 콕 집어서 명백한 이들의 잘못이다, 피해자 탓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서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집주인 최모 씨 이외에 공범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상당수 남아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재판도 엄정히 다뤄달라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폐쇄된 부산 진역 역사가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부지와 건물 일부를 상업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국 시민들의 휴식처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사진들이 전시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테레사 프레이타스 작가의 작품전입니다.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다양한 작품을 보며 문화적 감성을 채웁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기서 열린다고 하니까 이제 보러 왔는데 되게 인상 깊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작품전이 열리는 공간은 지난 2005년 폐쇄된 부산진역 역사입니다. 문화 플랫폼으로 이름 지어진 전시관에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8번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1년 9개월여 동안 누적 관람객은 3만 명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시관 바로 옆에는 커피 박물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커피 관련 교육도 이루어지고 커피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 중입니다.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한 실감 체험존은 물론 4차원 미디어 아트 공간에서는 다양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고 다채로운 체험놀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폐쇄된 부산진역 역사부지는 전체 4천여 제곱미터 가량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지와 원도심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히 북항 재개발 지역과 우리 동구가 같이 이래 삼북도로를 연결해주는 이런 구심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1905년 문을 연 이후 100년 넘게 역으로만 운영됐던 부산진역. 이제 시민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동구 초량에는 임진왜란 때 외적과 맞서 싸우다 순직한 윤흥신 장군의 석상이 있는데요. 지난해 석상을 철거하고 새로운 동상을 만들어 세웠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4월 13일 부산 다대진에 있던 윤흥신 장군은 1차 침범한 왜군을 무찌르고 다음 날 2차 공격에 맞서 싸우다 숨졌습니다. 장군의 흔적은 다대진성이 있던 사하구의 재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981년 동구 초량동에 석상을 건립해 추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석상이 철거됐습니다. 기존 동상은 계속적으로 녹물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갈라진 현상이 있어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이제 시비 조금을 교부받아가지고 동상으로 재건립하게 됐습니다. 재건립된 동상은 기단을 포함해 높이가 11.4m에 이릅니다. 좌대를 뺀 동상의 높이만 3m가 넘습니다. 장군은 북항 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왼손엔 활을 들고 오른손은 주먹 쥐고 있습니다. 장군의 복식과 무구는 전부 고증을 거쳐 당시 기준에 맞게 재현되었고 특히 갑옷은 임진왜란 격전지였던 동래읍성 해자에서 출토된 찰갑을 재현한 것으로 역사적 인물 동상에는 처음입니다. 동상 뒤편엔 장군의 일대기를 기록한 벽화도 건립됐습니다. 기존 석상에 있던 건립문과 명패는 따로 떼내 안내문 옆에 설치했습니다. 이 동상의 제작 기간은 11개월, 6억 원의 시비가 투입됐습니다. 부산시는 26일 오후 제막식을 갖고 장군의 넋을 기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이후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부산에서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전국 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소속 기초단체 모두 동참한 첫 사례입니다. 대구시가 시행 이후 6개월간 신용카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이 침체할 것이란 우려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일인 일요일 29%, 휴무일인 월요일 37% 등 평균 34%의 매출 상승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주차장 공유와 전통시장 물건을 입점시키는 등 대형마트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부산 상공회의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인식조사에서도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온라인 유통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또 쿠팡이나 이런 세복 배송을 하면서 전통시장도 어렵고 대형마트도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완화돼 가지고 서로 이제 상생을 하자 이런 기류가 많이 퍼졌습니다. 업무 효율을 이제 평일로 돌리고 하니까 서로 양쪽에서 다 좀 더 좋은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영업 부진으로 잇따라 폐점하는 등 오프라인 상권의 위기 속에 유통업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30일과 31일 이틀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17개 시도 중등 영어 교원 등 630여 명을 대상으로 제36회 한국 중등 영어교육 연구회 확술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어떻게 AI 기술을 영어 교육에 접목해 교수 학습 환경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또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중등 영어 교사들이 AI 연계 영어 수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참가자들 간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은 임상검사와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등의 방법으로 수산생물의 전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방류수산생물은 반드시 수산생물 전염병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지정으로 그간 다른 기관의 의뢰에 실시했던 검사를 연구소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장군이 지난해 9회째 개최한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가 부산시 구군 우수축제 지원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기장군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받아 시로부터 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추천됩니다.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축제가 학습문화라는 주제로 축제를 열며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쓰레기 없는 축제장과 안전을 위한 인력 배치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 지정 구군 우수축제 선발은 지난해 개최된 부산의 17개 축제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와 만족도 조사, 축제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